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항생제나 수란트라, 레이저로 주사 피부염이 다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홍조가 안 낫는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좋아지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한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도 약 먹고 연고도 바르고 했는데도 자꾸 얼굴이 따갑고 홍조가 올라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물은 안 마시고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물은 밍밍해서 마시기 싫고 피곤해도 일은 해야 되니까 물 대신 커피를 드시는 거죠. 물은 안 마셔도 커피는 하루에 2잔, 3잔, 심지어 어떤 분들은 4잔, 5잔까지도 마셔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점점 건조하게 만드니 당연히 얼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기름지고 라면, 빵 같은 밀가루 음식,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물들, 예를 들어 과자, 젤리, 초콜릿, 마트에서 파는 주스, 우유, 두유 같은 유제품을 자주 먹으면서 항생제나 수란트라로 이 홍조를 고치려고 한다는 게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피부 명의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물 대신 커피를 마시고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체질도 중요합니다. 보통 소음인, 소양인이 주사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열이 많은 소양인은 닭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몸이 좀 차가운 소음인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알러지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커피나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체질에 안 맞는 음식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사 피부염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 이 얼굴의 열을 확 끄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일 1팩을 하는데요. 저는 팩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안면 홍조는 피부 장벽이 얇아진 걸 말합니다. 팩에도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있잖아요. 피부가 이 얇은 상황에서 팩을 바르게 되면 그 안 좋은 성분이 우리 피부 속까지 들어가서 자극이 되게 세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팩을 하지 말고 그냥 보습을 잘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습 제품은 워낙 많아서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좀 순한 걸로 바르시면 좋고 그걸 발랐을 때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 에탄올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닦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얇아진 피부에 과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세안은 하루에 한 번만 약산성 폼클렌징으로 가볍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화장을 할 때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재생 비비 정도만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되며 커피는 진짜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유제품, 기름진 것,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매운 음식들은 꼭 피해주세요. 음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얼굴에 열을 끌 수 있는 혈자리들을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가슴 사이에 있는 전중혈이 있는데요. 화병이 있고 속에 열이 많은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엄청 아픕니다. 여기를 자주 문질러 주다 보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열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곡지혈이라고 해서 이 팔꿈치를 접었을 때 이 선에 탁 오는 이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는 것도 상체 열을 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부열이라고 해서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혈자리인데요. 이 여기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 가운데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압해 주는 것도 이 얼굴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굴로 열이 훅 오르는 느낌이 들 때는 아까 말한 이 3곳을 눌러주시면 열이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 피부염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처방받고 이 모낭충을 죽이는 수란트라 크림을 처방받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을 바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사 피부염일 때 스테로이드는 절대 바르거나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 좋아지는 것 같다가 뒤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실제로 이 모낭충이 많아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나 수란트라 크림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치료해도 안 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피부는 이 속부터 깨끗하게 하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 피부염은 이 세 가지,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 피부염 환자분 중에는 특히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밤이 되면 머리가 쉬어줘야 되는데 얼굴에 열이 나니까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게다가 그 얼굴 위로 열감, 따가움, 가려움이 잠을 또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은 안면 홍조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경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서 조금이라도 자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자는 게 이 홍조를 고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약들은 먹다가 안 먹게 되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 약을 끊지 못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환자분의 얼굴 열을 식혀주는 한약재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열이 식게 되니까 잠도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사 피부염은 이 위장, 대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분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환자분들은 그 부분이 개선되는 약재들을 넣어드리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약재를 넣어드립니다. 한약의 장점은 이렇게 하나의 약에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에 맞는 약재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서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약으로 피부를 고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에 치료 후기나 사례를 살펴보시면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사 피부염 환자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치료해보면 음식과 안면 홍조는 무조건 관련이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병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은 채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튀긴 돈가스를 먹는다든지 매콤한 파스타를 먹었다든지 하면 바로 얼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꼭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사 피부염이 왜 생기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 자세하게 풀어 놓았으니까 이 영상도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 피부를 고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주사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